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한테 버려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가장 믿었던 사람한테요.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웃고 있고 어제도 같이 밥 먹었고 카톡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마음속으로 여러분과의 관계를 끝냈습니다. 문도 잠갔고 짐도 다 쌌고 그냥 나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만 모르는 겁니다. 이게 공포소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수많은 관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게 내 이야기인지 아닌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를 단칼에 끊어내는 사람들, 이른바 손절 마스터들에게는 공통적인 심리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1장, 이들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퍼줬던 사람이다. 손절을 잘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처음부터 차가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관계 초반에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잘 퍼주는 편이거든요. 새벽에 전화해도 받아주고 별것 아닌 고민에도 몇 시간씩 함께 앉아 있어주는 사람들이에요. 문제는 이 친절을 받는 쪽에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심리학에는 사회적 교환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인간관계도 결국 주고받음의 균형 위에서 유지된다는 이론입니다. 손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 균형 감각이 남들보다 훨씬 예민하게 발달되어 있거든요. 머릿속에 아주 정밀한 관계 장부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쏟은 에너지와 돌아오는 에너지의 비율을 무의식적으로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시적인 불균형이면 넘어갑니다. 하지만 그게 패턴이 되는 순간, 즉 연락은 언제나 내가 먼저고 위로는 언제나 내가 하는 쪽이고 상대의 이야기는 항상 내 말을 덮어버리는 구조가 반복될 때 이들의 내면에서는 조용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이 관계는 이미 회생 불가 구역에 들어섰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관계를 끊는 게 두려워서 적자인 줄 알면서도 계속 유지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관계를 잃는 공포보다 자기 자신이 소모되는 공포가 훨씬 크게 작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부가 회복 불가 수준에 도달하면 미련 없이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죄책감보다 안도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느낄 때 그 사람은 이미 수백 번 마지막 신호를 보낸 뒤입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다, 그 말이 좀 서운했다, 이런 말들이 그냥 투정처럼 들렸다면 사실 그건 제발 지금이라도 달라져 달라는 구조 신호였거든요. 하지만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한 채 흘려보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혼자서 이별 준비를 마치고 있었던 겁니다. 2장, 그들의 침묵은 수용이 아니라 판결이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갈등 상황에서 놀라울 만큼 조용하다는 점입니다. 서운한 게 있어도 큰 소리 내지 않고 화가 나도 장문의 메시지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 보면 굉장히 속 깊은 사람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침묵은 수용이 아닙니다. 상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조용한 데이터 수집 과정입니다. 이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 학습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조용히 관찰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머릿속에 옐로우 카드가 하나씩 쌓여가는 거죠. 식당에서 직원에게 반말을 섞는 태도, 약속 시간을 가볍게 넘기는 습관, 내 말을 중간에 잘라버리는 버릇, 이런 것들이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소름 돋는 건 이 카드들이 절대로 여러분 앞에 꺼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웃고 있고 여전히 연락에 답하고 여전히 밥도 같이 먹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이별을 결정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는 과정일 뿐입니다. 카드가 다 소진되는 순간 예고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유를 끝내 모릅니다. 왜 말을 안 해주냐고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릅니다. 이별의 이유를 설명하는 순간 변명이 시작되고 고치겠다는 말이 나오고 혹은 오히려 역공이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미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그 싸움까지 감당하는 건 이들에게는 너무 가혹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택합니다.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냉혹하게 보일 수 있어도 이들에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입니다. 3장, 혼자가 무섭지 않은 사람들, 소모가 더 무서운 사람들. 이들이 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고독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혼자 있는 상태를 외로움과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맞지 않는 관계도 붙잡고 불편한 모임도 나가고 싫은 사람 앞에서도 웃습니다. 하지만 손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진짜 외로움이라고 느끼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수십 명이 모여 떠드는 자리에서 나 혼자만 겉도는 느낌. 분명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는데 마음 어딘가가 텅 빈 것 같은 그 감각입니다. 이들은 그 군중 속 고독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차라리 집에서 혼자 조용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쪽이 맞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억지로 웃는 것보다 훨씬 풍요롭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관계를 정리하고 찾아오는 정적은 결핍이 아닙니다. 오히려 숨을 제대로 쉬기 시작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들이 관계를 끊는 건 상대를 향한 복수나 처벌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볼지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 결과로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이들은 그걸 자기 평온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할 작은 비용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4장, 손절 이후 이들의 삶에 실제로 벌어지는 일. 손절 이후 이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관계의 숫자가 줄었는데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독성 관계를 유지하느라 쓰던 에너지가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오거든요. 진짜 통하는 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수십 명의 얄팍한 연결보다 훨씬 크다는 걸 몸으로 증명하게 됩니다. 관계의 질이 숫자를 이기는 경험입니다. 이들이 관계를 정리하는 건 실패가 아닙니다. 자기 삶이라는 저원에서 공간을 확보하는 작업에 가깝습니다. 잡초를 그냥 두면 정작 피워야 할 꽃이 자랄 자리가 없어지는 것처럼 소모적인 관계를 그대로 두면 진짜 소중한 것들이 뿌리 내릴 틈이 없어지니까요. 5장, 여러분에게 건네는 말. 손절당한 사람과 손절 못하는 사람 모두에게, 만약 누군가에게 갑작스러운 차단이나 익십을 당한 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너무 오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가치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의 한계와 여러분이 요구하는 에너지의 양이 맞지 않았던 거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이었을 뿐입니다. 다만 이번 경험이 내 말과 행동이 상대에게 어떤 인상을 남기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일은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반대로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고 싶지만 나쁜 사람이 될까봐 매번 참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 하나만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건 상대를 버리는 게 아닙니다. 지쳐있는 나 자신을 다시 살리는 일입니다. 썩은 가지를 그대로 두면 나무 전체가 약해지듯 독이 되는 연결을 그냥 두면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결국 관계란 맞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과정이 아니라 맞지 않는 사람을 정중하게 배웅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비워야 채워지거든요. 무의미한 연결이 빠져나간 자리에 머지않아 여러분을 소모시키지 않는 진짜 인연이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